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의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고엽제 법령에서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구분을 해서 그 중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상위 등급 구분 신체 검사를 거쳐서 그 해당 등급이 되면 국가유공자법에서 직접 보상금과 수당을 지급을 받고 그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사망을 하면 배우자 등 가족이 그 보상금 등을 이제 승계를 하는 반면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으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여타의 수당이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고엽제 법령에서 직접 이제 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제는 고엽제 그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물론 이제 국가유공자법에서 준용을 하는 것이지만 그 고엽제 법령에서의 장애 등급, 고도냐, 중등도냐, 경도냐에 따라서 금전적 지원인 이 수당을 구분을 이렇게 해서 이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금전적 지원의 일종인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장애 등급 판정을 하기 위한 신체 검사를 거쳐서 이 등급에 해당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이 등급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금전적 지원은 이제 수당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이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금전적 지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망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경우에만 당사자한테만 이제 지급이 되고 배우자 등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러한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어쨌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이든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이든 금전적 지급인 그러니까 지원이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를 거쳐서 장애 등급 판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신체 검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장애 등급 판정을 함에 있어서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과 관련된 모든 후유장애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는 것이 임의로가 아니라 이제 그 고엽제 법령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검사를 해서 장애 판단을 해서 이게 고도인지 중등도인지 경도인지를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누락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하기 때문에 전부 다 검사해서 판정을 하라라는 취지의 행정심판 척구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론보도 사례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권익위 고엽제 후유 장애 등급 판정 시 모든 검사 실시해야 라고 되어 있고요. 소제목은 심장 기능 장애 검사 않고 장애 등급 판정은 잘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의 장애 등급을 판정할 시 고엽제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 장애에 대해 여기서 고엽제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 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병원이 고엽제 후유 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한 신체 검사를 실시하면서 심장기능 장애 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 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엽제는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에 함유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대량 사용됐다. 이후 독성의 후유증으로 인해 살포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됐고 주민과 참전 군인들에게 각종 질병과 장애가 발생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민원인은 이 민원인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질병이 뭐냐면 지난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이
이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 고혈압에 대한 장애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왜냐하면 그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야 금전적 지원인 수당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고혈압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관할 보훈병원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민원인에게 혈액 검사와 안저 검사를 한 후, 혈액하고 안저, 안구의 안쪽 면 검사를 한 후에 장애 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신체 검사 결과 기준 미달인 거죠. 장애 등급 기준 미달이라고 판정했다. 고엽제 법 시행령에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한 신체 검사 시 장애 등급 분류표에 정하고 있는 후유 장애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신체 부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부분은 직접 이따가 그 관계 법령을 찾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의 경우 눈, 심장, 신장의 기능 장애를 평가해 어느 하나라도 장애 등급 기준에 부합하면 장애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민원인은 뇌혈관 질환의 병력을 가지고 있어, 뇌혈관 가지고 있어 고혈압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뇌혈관이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고요. 심혈관 질환 등 심장, 결국 심장 기능 장애가 의심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심장 기능 장애가 의심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 보훈병원은 심장 기능의 이상 여부, 심장 기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혈압의 경우에는 이 관계 법령에서 눈, 심장, 그리고 신장 이 기능 장애를 평가해서 최종적인 장애 등급 판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민원인 같은 경우는 심장 기능 장애가 의심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심장 이상 유무, 심장 기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관할보훈병원이 민원인의 심장 기능 장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애 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라고 하는 그 고엽제 후유증 질병에 대한 장애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신체 검사를 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보훈병원에서는 이제 심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장 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고 판정을 해버렸는데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훈병원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검사를 다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장애 등급 판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고엽제법 시행령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고엽제 법률 여기에서는 제 6조의 2 신체 검사 이렇게 보면 이제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경우는 이제 장애 등급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 판정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 시행령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제 7조의 2 장애 등급의 판정 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항을 보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장애 등급 판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자문할 의사의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것은 이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라고 하면서 국가보훈처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 위임된 국가보훈처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위 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 세칙, 이거의 3조를 보시면 신체검사 대상은 3조 4호에 보면 이제 4호에 보면 이제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대상이고, 5호에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하고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등등이 이제 신체검사 대상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제 4조에서는 상해 등급 등 판정 절차 및 방법이라고 하고 제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상해 등급 신체 검사 이거는 예, 고엽제 후유증 환자입니다. 왜냐하면 상해 등급 구분 신체 검사를 합니다. 1급에서부터 7급까지 해당이 되면 이제 국가유공자법에서 직접 보상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장애 등급 판정 신체 검사는 예,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 고엽제 후유증 이세 환자에 대한 거죠. 예,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고엽제 검진 결과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에 대해서 이제 실시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의증으로 인정받은 질병 여기서 이제 그 고혈압인데 이에 대해서 다시 고엽제 이제 시행령을 보시면 예, 고엽제 법률 그 시행령을 보시면 이제 구조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하고 고엽제 후유증 이세 환자의 장애 등급하고 수당 지급은 뭐 별표 1, 2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 1을 잠깐 보시면 별표 1 시행령 별표 1입니다. 예, 별표 1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고엽제 후유증 환자, 예,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장애 등급 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고도 장애, 중등 도 장애, 경도 장애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해당 사건에서의 민원인은 이제 고혈압이기 때문에 고혈압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신부전, 그러니까 신장이나 뭐 망막, 눈 안과 계열이죠. 눈, 그 다음에 고도의 여기서는 이제 심부전입니다. 심부전, 심장 검사 등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가지고 각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각각 이에 해당이 되면 이제 장애 판정, 장애 등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보건병원에서는 이 해당 민원인에 대한 심장 검사를 심장 검사,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체 검사는 위법 부당하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은 다시 신체 검사를 받아서 이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면 이 장애 등급 판정 이 정도에 따라서 고엽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수당인 금전적 지원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생존에 있는 현존에 있을 때만 현행 법률에 의하면 그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는 현재는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